안녕하세요. 삶 그리고 사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제 14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3월 31일에 해당이 되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2월 25일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정묘월 정묘일이 되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묘가 됩니다. 오늘은 정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명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일간과 원령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 먼저 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에 해당이 되겠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 어저께 강의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자연 발생적인 불이다 뭐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가 아니고요, 등촉화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집에서 가끔 촛불 같은 거 많이 켜시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촛불 같은 거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촛불뿐만 아니라 뭐 전기불도 정화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불은 기본적으로 정화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 그럼 용광로도 인위적으로 만든 불인데 어떻게 어떨 때는 용광로 불을 병화로 비유를 하던데요. 그거는 그 용광로는 인위적인 불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음양을 구분하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눈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에 해당이 되잖아요. 촛불하고 용광로하고 비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용광로가 양화인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촛불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음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촛불하고 라이터불 내지는 촛불하고 성냥불을 비교해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냥불에 비해서 촛불이 더 강하고 더 밝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 성냥과 촛불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성냥불에 비해서 촛불이 어떻게 돼요? 더 양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병화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라이터 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음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화인 병화와 음화인 정화를 구분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뭐 하늘에 떠 있는 것은 무조건 병화고, 그 다음에 달은 무조건 음하고, 그 다음에 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등촉화, 촛불, 전기불로 넣고, 이거는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확고한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양에 해당이 되느냐, 음에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음양으로 나눠보게 되면 집 안, 속 안은 음에 해당이 되고, 바깥은 어떻게 돼요? 바깥은 양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서울이라고 하는 것과 경기도를 놓고 보게 되면 그 범위라든가 바운드리를 놓고 봤을 때는 서울이 작고 경기도가 더 큽니다. 그죠? 경기도가 서울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큰 바운더리인 경기도가 양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라고 하는 작은 범위는 음이 될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전체 국토와 경기도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경기도가 음이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전반 한반도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양이 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반도와 지구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구상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잖아요. 그걸 음량으로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한반도가 어떻게 돼요? 음이 되는 것이고, 지구라고 하는 것 내지는 뭐 중국하고 한국을 비교해 봐도 되겠죠. 아니면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이것이 음이냐 양이냐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간에 따라서 정화는 뭐고 병화는 뭐다 이렇게 비유를 하지만은, 그것은 결코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 발생적인 불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위적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불에 해당이 되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 자연 발생적인 불이기 때문에 굳이 병화의 불꽃을 살려줄 인성이라고 하는 건 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크게 의존하지는 않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불꽃은 순간
있었다가 순간 사라지는 거잖아요. 라이터 불그 불빛으로 딱 켰을 때 슬쩍 불꽃이 살아났는데 가스가 나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꽃은 사라들고 불이 피지 않겠죠. 그러면 담배를 못 피고 촛불도 못 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 즉 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가지고 있어야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 정화가 필요로 하는 목은 편인인 을목이 있을 수가 있고 정인인 간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화가 필요로 하는 목은 정인인 간목이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 지지로는 인목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인인 간목, 즉 정모라고 하죠. 정모, 나를 낳아준 진짜 엄마. 그래서 정목이 아니고 정보죠. 그래서 정화가 간목을 얻으면 마치 나를 낳아준 친어머니를 얻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모인 간목은 마른 장작과 같아서 정화의 불꽃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오래 지속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은, 편인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승목,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런 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화의 불꽃을 꺼뜨릴 수 있다. 오히려 그러한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시사철 화왕절이라 하더라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인목 내지는 간목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더 사주국세가 더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시사철 정모인 목이 필요로 한데 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경금이 있어서 벽값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인월이라든가 묘월이라든가 또 인월이라든가 묘월이 아니더라도 뭐 신유술월 해자축월 뭐 사오미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나마 사오월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신유술월 해자축월 같은 경우 목이 원령을 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이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뭐가 문제냐면 목다화식 내지는 목왕화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목이 너무 많아서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이거 잘 보십시오. 자, 목이 너무 많아서 불이 꺼진다. 목다화식이 되는 것이고요. 목왕화식도 마찬가지예요. 목왕화식, 이거는 목이 너무 왕해서 불이 꺼진다. 이거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고, 목왕화색이라고도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뭐야? 목이 너무 왕해서 화가 막힌다, 화가 꺼진다, 뭐 그런 뜻이죠. 우리가 막힌다라고 하잖아요. 울체된다, 뭐 이런 식으로 목왕화색이라고 하는데, 목다화식, 목왕화식, 목왕화색, 뭐 거의 뭐 비슷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목다화식은 목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목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제 목이 세력을 얻어서 왕하다라는 뜻인데, 목왕화식은 이제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목이 왕하다라고 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고요.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은 득하지 않았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유술월이라든가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 원령은 득하지 않았어도 타간지로 목이 너무 많으면 이거는 목다화식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념은 뭐냐면 정화가 있는데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꺼트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화라고 하는 것, 간목을 얻는 것, 정모를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모, 간목만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금이 있어서 벽값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같은 것을 사주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정화가 있는데 목이 많다라고 하면, 정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명식같이 묘월에 태어나서 목이 많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모왕자쇠가 되겠죠. 인성은 모왕 자세, 인성은 원령을 득해서 왕한데 자식은 인성에 비해서 약하다, 쇠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극성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마마보이가 되죠. 요즘 같아도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가족들이 형제자매가 많았죠. 기본적으로 3남매였고요. 많은 집은 7남매, 8남매 이렇게 있는
대가족이 되게 많았습니다. 쪽수는 국력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형제 자매가 많은 애들은 잘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잘못 한번 건드렸다가 이 칠남매가 다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죠. 깨갱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요즘은 일자녀 많아야 두 자녀, 일자녀, 그래도 세 자녀 이상 낳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단하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하는데 요즘은 결혼을 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요즘 같아서는 많으면 둘, 뭐 조금은 하나. 요즘은 또 안 낳는 집도 많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귀하다 보니까 이제 모왕 자세, 마마보이가 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왕 자세가 되게 되면 인성이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인성이 많아서 문제가 될 때는 재성인 경금으로서 인성을 적절하게 절제시켜 주어야 이 인성이 왕한 폐해를 당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주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인성이 너무 왕한 것을 재성으로서 적절히 쪼개서 정화를 살려주는 것이니까 이거를 용재파인이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재성, 이거 재물이라고 하는 게 이건 재성으로 봐야죠. 재성을 이용해서 인성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뜨려서 완전히 파극해서 없앤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자식에 대해서 너무 막 치맛바라면 뭐 너무 애지중지하면 아버지가 그러지 말고 애들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할 수 있도록 적절히 좀 이렇게 보살펴주는 정도로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입는 것,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엄마가 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애가 진짜 그건 어머니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로 인해서 아기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망가지는 것이죠. 옛날 노래 중에 마마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도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성, 아버지가 오히려 엄격하게 엄마를 좀 절제시키고 애가 혼자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성은 왕하고 일간은 약하다 해서 모왕 자세가 되는 구세가 되니까 경금으로서 용재파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승목이 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광절이잖아요. 목왕절이면서 봄에 해당이 되죠. 봄. 그래서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굉장히 왕한데 인월하고 차이가 뭐냐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중의 본기가 간목이죠. 간목은 정화 입장에서 보면 정인에 해당이 되고 마른 장자 좋은 정화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좋은 나무로 볼 수 있다라고 놓고 보게 되면 반대로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본기가 을목에 해당이 됩니다. 을목. 그래서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승목이 왕한 거예요. 승목.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승목이 정화의 불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화의 불꽃을 오히려 꺼트릴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면 인성 자체는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승목을 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정화를 지금 밖에 나가서 캠프파이어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른 나무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길거리에 있는 자라고 있는 쑥이라든가 요즘 쑥도 많이 올랐죠. 냉이라든가 이런 거 잔뜩 뜯어다가 불 피우면 어떻게 돼요? 쑥도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고요. 냉이도 물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를 금방 뽑아다가 불을 피우면 어떻게 돼? 불이 잘 안 삽니다. 오히려 살짝 피워놓은 불에다가 그거 갖다 얹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불을 꺼트리는 것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목 같은 경우는 경금으로서 제해주고요. 없애버리고 오히려 감목, 마른 나무를 갖다가 불을 피워야지 정화의 불꽃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먼저는 경금을 쓰고 나중은 간목을 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경후 갑이라고 하죠. 자, 먼저는 경금으로서 승목을 제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간목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금을 이용해서 이 간목을 쪼개서 벽갑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선경후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정리해 놓으셔 기억해 두시면은 사주를 볼 때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금과 간목을 두루 갖추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거기다 대고 간목도 천간에 투출하고 경금도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런데 꼭 하나 경금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간목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게 고위직 다 못 살고 이제 평범한 서민도 살고 그러는 것이죠.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뭐 타고난 팔자가 그런 것이니.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금 중과 간목 중에 하나가 없다라고 하면 경금이 없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간목이 없는 게 나을까요? 1번 간목, 2번 경금, 3번은 빼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경금을 은 있는데 간목이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순목이라 하더라도 경금으로서 이게 잘라놓게 되면 그 마른 풀도 어떻게 돼요? 뭐 배서 놔두게 되면 건초가 되잖아요. 마른 풀이 되잖아요. 그 마른 풀을 가지고 정화를 살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간목이 있는데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목다화식 되는 것을 어떻게 돼요?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정화가 이제 왕한 인성에 의해서 폐해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금이 없는 중에 목이 왕하다 싶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화라도 있어줘야 돼요.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왕목을 설기순세하는 용도로 하게 되면 그나마 목다화식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있냐면, 불이 작은 중에 나무를 많이 넣게 되면은 불이 꺼지게 되는데, 차라리 불을 좀 세게, 아주 크게 캠프파이어 할 때 불을 아주 그냥 그 시골말로 싸게 지른다 그러죠. 세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웬만한 나무 집어넣어도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불을 계속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경금이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병화라든가 정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왕목을 태워서 그냥 설기순세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선경후갑이라고 해서 경금과 간목을 아울러서 이제 쓰게 되는데, 사주가 이제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경금을 쓸 수도 있고요. 경금이 없으면 부득이에 신금을 쓸 수도 있지만, 신금으로는 왕목을 제한한 공적은 많이 떨어지겠고요. 뭐 경신금마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뭐 화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주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주에 따라서 유유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사주를 바라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인드가 이제 사주를 보는 마인드가 이제 생길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요와 같은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정화일관이 묘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정화는 약하고 목이 왕한 것이 되겠죠. 물론 이거 뭐 격구로 따지면 뭐 당의 편인격이 되겠죠. 근데 이런 뭐 편인격이 뭐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사주 전반의 국세가 어떻게 짜여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기해연에 해당이 되니까 연주에는 이게 기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묘한목하죠. 해묘한목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묘월의 목이 왕한 중에 해수가 묘목하고 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이 더 왕해지게 됐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모왕자쇠, 목왕화식 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대고 일지를 한번 봐보시면 또 다시 묘목이 있습니다. 이 묘목 다 승목에 해당이 되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렇게 이 묘목이 승목이라 하더라도 해묘한목하고는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양간인 간목이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다 승목이라고 보지 않고 해중에 있는 간목이 합하게 되면 마치 간목이 천간으로 드러나진 않았어도 마치 투출한 것과 같이 간목이 왕해진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중에는 해묘한목한 간목을 취용할 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목이 너무 왕하니까 목을 다시 취용할 이유는 없겠죠. 그죠? 자, 반드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금이 있어서
특히 신금보다는 경금이 있어서 이 왕목을 제해줘야 되겠죠. 신금은 왕목을 제할 공력이 떨어진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목을 제하는 공력은 더 클 수가 있겠죠. 근데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광화식, 목다화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병화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뭐 여기에 병화가 올 자리는 없죠. 그래서 정화가 있어서 왕목의 기운을 이제 설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모왕자세, 엄마가 너무 외아들을 너무 이쁜 나머지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중에 동생 하나가 떡하니 더 생긴 거하고 같죠. 그러면 자식이 하나 있을 때보다는 자식이 둘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의 애정이 한 아들한테 가는 것보다는 뭐 딸이라든가 아들이 또 하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약간 분산될 수가 있겠죠. 물론 또 어머니 애정이 너무 이렇게 세다 보면 자식이 뭐 한둘이 아니라 뭐 대여섯 있어도 모왕 좀 인성의 사랑이 좀 더 강렬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이제 이론상 이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없는 것보다는 정화가 있는 것이 더 그래도 목의 기운을 설기순쇄하고 목의 기운을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더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가 되게 되면 시지에서 자수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정화 입장에서 7살이긴 하지만 7살 자중의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되진 않았기 때문에 굳이 뭐 지지에 있는 자수가 정화를 이렇게 위협하지 못합니다. 결국 뭐 지지에 있으면 자묘형 하게 되는데, 자묘형 하게 되면은 목이 더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을 제하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요? 경금이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모양새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제가 인 경금이 있어서 목을 제하는 듯 보이는데, 어떻게 돼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로 뿌리가 없으니까 허상에 불과하죠. 허상이죠. 쉬운 말로 이런 거죠. 사막을 가는데 꼭 필요한 물이 필요하지 않아 오아시스를 보는데 신기루 같은 거예요. 신기루.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좀 사는 것이 그래요. 반드시 정화가 목이 왕해서 용신으로서 경금을 써야 되는데, 경금이 마치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허상신기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성으로서 목을 제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일을 시켜보면 어떻게 돼요? 말만 앞서고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재성 있으니까 재물이 있는 것 같은데 맨날 나는 돈이 얼마 있고 맨날 얘기는 하는데, 그 쉬운 말로 10,000원만 빌려달라고 해도 그 10,000원을 안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현금은 없고 다 고정자산밖에 없다라고 하는, 집안에 금송아지 있다라고 겁나 자랑을 하는데, 막상 좀 어디 투자 좀 하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않는 사람이 왜냐하면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있어 보이는데 내막은 없는 거잖아요. 실속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경금이 투출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경술시가 되면 이거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경자시면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경자시가 되면 자수와 경금의 기운을 마저 설계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경술이 되게 되면 물론 묘술 합해서 화가 왕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술중신금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뿌리는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경금이 투출을 했다 하더라도 경자시냐 경술시냐에 따라서 이거는 좀 약간의 공력이 차이가 있어요. 물론 경순시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묘수를 합하게 되면 화가 살아나게 되니까 술중신금이 억압은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금이 통근하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만약에 술토가 아니라 진토였다라고 하면 차라리 나을 거예요. 근데 저건 술토였기 때문에 마른 땅이잖아요. 통근을 하더라도 저 마른 땅 건토는 생금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경자시하고 경술시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경술시가 더 낫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경금이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뭐 무신시 같은 경우도
신중에 있는 경금,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천간으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금을 어떻게 돼요? 매금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인출해서 쓰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묘시를 놓고 보죠. 계묘시가 되면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분명히 목이 왕하니까 목이 왕하면 기본적으로 화도 왕해지니까 이때는 개수로서 화를 억제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간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냥 이론상 목이 왕하니까 인성이 왕하면 뭐 자식인 화도 왕해지게 되고 일간이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인성이 왕하다 하더라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등촉화와 같다 그랬잖아요. 쉬운 말로 촛불이 있는데 봄에 많은 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보슬비라도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화는 불이 자꾸 꺼지게 됩니다. 자칫하면 병화하고는 달라요.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경우에 개수가 있게 되면 그냥 먹구름이 아니라 그냥 운무, 안개 정도 끼는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운무, 안개는 거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하게 되지만은 정화는 등촉화이기 때문에 자칫 작은 물이라도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화는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목이 왕하니까 이 일간이 왕해서 뭐 칠살이라도 이렇게 해서 얘를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때는 그냥 기토로서 얘를 제해야 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것이 아마 더 타당할 겁니다. 만약에 간목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 목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을목은 아니겠지만 간목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금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특히 뿌리가 있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목이 왕하더라도 이때는 인성으로서 살을 목생화해서 살인상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 계묘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사주 보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명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갑진시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시 같은 경우는 지지로 뭐 해묘 이거는 이제 준 방합을 형성하게 되겠죠. 기토가 있고요. 뭐 진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 토가 있어서 이거 종합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준 방합이 형성이 되고 준 방합이 형성이 되니까 지지로 목 국을 이룬 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투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이제 진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격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냥 일반 내격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음간이기 때문에 국을 형성하고 원신 투출하게 되면 음간은 대체로 종세무정의 하기 때문에 음간은 종세무정이 의하기 때문에 이거는 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봐서 이거를 인성으로 종하는 거니까 종인격 내지는 종왕격인가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인성으로 종하는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인 내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인성으로 종하는 종인격 내지는 종왕격으로 본다 하더라도 용신은 목이 아니라 이건 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토가 있기 때문에 목을 용신으로 쓰면 토목교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화를 써서 왕목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요. 그 다음에 토하고 목의 사이를 통관시켜 주어야 되는 그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한 번 더 살펴보시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